도커 네트워크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게 윈도우고요. 그 옆에 이거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환경에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가 있다 했죠. 이렇게 그림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려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환경에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이 브라우저는 쓰는 게 맞나? 뭐 크롬도 해당하고 뭐 파이어폭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윈도우 환경 안에 버추얼 박스 하나 있고 그 안에 뭐 컴퓨터가 있는데 가상 컴퓨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다 생략하고 생략하는 게 좋으려나? 일단 윈도우는 우리 화면에서 봤을 때 로컬이죠. 이 안에다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리눅스 환경이고, 자, 리눅스에도 NIC가 있다 했죠. NIC. 이 리눅스의 NIC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 했고, 이 리눅스 안에도 엔진엑스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엔진엑스를 여기다가 이게 엔진엑스. 그리고 또 도커가 하나 있었고, 도커. 도커가 있고 또 도커는 좀 크게 그려야겠는데 좀 크게 그릴게요. 그리고 도커에도 이제 NIC 비슷한 게 있다 했죠. 얘는 이제 도커 네트워크라고 불렀던 건데 하는 역할이 NIC랑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얘는 뭐였죠? 도커 네트워크의 IP 주소. 도커 랜카드의 IP 주소였죠. 171.17.0.1 0.1이었죠. 171이 아니라 172 그리고 이 도커 안에는 컨테이너가 3개 있었고
돌리는 컨테이너 이미지가 3개였죠. 일단 엔진X, 그리고 이 옆에는 DB 서버 역할을 하는 마리아DB. 잠깐 여기 밑에 써야겠다. 마리아DB. 그리고 하나는 와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역할을 하는 PHP 또는 뭐 파이썬이었죠.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냥 와스라고만 쓸게요. 음. 그리고 기본 포트 엔진X는 80이고 여기도 80이죠. 마리아DB는 3306이고 와스의 경우는 파이썬의 경우는 9000이었고 뭘로 하지? 와스는 그냥 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둘게요. 안 쓰고.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은 기본으로 포트 포워딩을 떠올리면 됩니다. 포트 포워딩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만들어 놓은 상황이랑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라우저를 하나 열고 시크릿 탭으로 열게요. 127.0.0.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으면 연결이 제대로 안 되죠.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오죠.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윈도우 안에 있는 이 브라우저 있죠. 이 브라우저에서 윈도우 쪽 NIC로 요청을 보냅니다. 요청을 127.0.0.1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리눅스 기준에서 127.0.0.1이면 자기 자신이니까 리눅스고 윈도우에서 자기 자신이면 윈도우고 푸티에서 보시면 IP ADDR 입력했을 때 요 1번에 루프백이라고 보이세요? 그리고 127.0.0.1 이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랜 카드가 아니라고 하고 뭐 첫 번째 시간에 넘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 푸티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명령어 처음 배울 때 그때 했던 얘기 같은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루프백은 말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모든 OS 공통이고요. 브라우저가 127.0.0.1로 요청을 보냈을 때 이런 화면인 거죠. 그래서 요청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인 거를 알고 돌아온 거예요. 여기로 갔는데 자기 자신인 거 알고 있으니까 127.0.0.1이라서 그리고 이 뒤에 기본 포트 생략했죠? 80 포트 80 포트로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연결 못한다고 나온 겁니다. 만약에 윈도우에도 엔진X가 있었으면 어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엔진X가 윈도우에 있다고 해놓고 포트도 80으로 깔려 있다고 한다면 해당 엔진X에 들어있는 웹노트 폴더 거기 안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화면상으로 보여줬겠죠. 근데 그런 거 없으니까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네스텟 ANO 이거 입력하면은 현재 사용 중인 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위에서부터 보자면 80 포트는 없습니다. 안 보이죠? 엔진엑스가 없으니까 윈도우 상황에. 그래서 연결할 수 없음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방식이고요. 만약에 뭐 지금 127점 이것만 썼잖아요. 기본 포트 80이 생략된 거니까 80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든 들어갈 수 있게 마련했으면 그런 시도를 또 했을 거예요. 음. 그리고 그런 시도의 결과를 이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줬을 거고, 불가능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NIC를 통해서 IP 주소로 요청이 넘어가려던 방식이고, 지금은 이제 그 버추얼박스 보시면 네트워크 봤을 때 호스트 전용 어댑터로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포트 포워딩을 안 했죠. 음. 현재 리눅스에 지금 엔진엑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엔진엑스가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을 하나 추가해 보죠. 이름은 뭐 간단하게 엔진엑스로 하고 호스트는 모두 다 들어올 수 있게 해놓고, 호스트 포트에 8900, 게스트는 EMP0S3, 게스트는 80 저장하고. 자, 이러면 포트 포워딩을 했죠. NAT 방식으로 통신한다고 했을 때 리눅스에 있는 그 엔진엑스 여기로 접근하려면 윈도우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입력해야 했죠? 리눅스 EMP0S3 IP 하고 그 뒤에다가 포트 포워딩 할 때 설정했던 이 포트, 호스트 포트 윈도우로 보내줘야 리눅스에 있는 이 80으로 보낼 거니까. 기억나시죠? 근데 뭐 지금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접속 자체는 이 윈도우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NIC로 요청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포트가 있었던 거죠. 여기가 8900. 아니지. 이거를 다시 여기로 했고 8900으로 보냈을 때 여기로 보내주는 걸로. 그래서 윈도우 어딘가에, 호스트 환경 어딘가에, 그러니까 윈도우 8900 포트가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900 포트를 타면은 리눅스 NIC를 통해서 이쪽으로 보내지는 거죠. 80 포트로. 물론 이제 게스트 쪽을 80으로 설정했으니까 간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통신 방식은 이런 식으로. 괜히 나왔네. 윈도우의 8900이 리눅스의 80 포트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 컨테이너, 엔진엑스 컨테이너가 이 기본으로 80 얘도 똑같잖아요.
리눅스에 있던 걸 도커 환경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도커에 들고 있나? 엔진엑스는 없죠. 엔진엑스는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실행하면은 이제 기본 80이니까 포트 포워딩 한번 하죠. 실행할 때 이제 P 옵션 해가지고 여기로 보내면 여기로 가게. 이렇게 줬다고 하면은 이 80, 이 80은 컨테이너 안에 쓴 이거고요. 이 8900은 밖에서 들어올 때 입력해야 되는 포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윈도우 환경에 있던 거 리눅스로 들어갈 때 이때는 윈도우 포트의 8900이었고 이거는 리눅스 환경의 포트였죠. 한 단계 줄어들어 가지고 요게 리눅스, 요게 도커 이 컨테이너 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에다가 8900을 준다면 이 8900이 또 80으로 뚫려 있다면 여기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여기로 가게 했다가 여기로 보내준 거고. 그러면 도커 컨테이너 입장에서 호스트는 리눅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리눅스 입장에서는 윈도우가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반대로 보면 윈도우의 게스트가 리눅스가 되는 거고 리눅스의 게스트가 도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눅스 입장에서 도커가 게스트라고 했죠. 컨테이너는 8900에서 80으로 보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러면 리눅스에 8900으로 요청을 보냈는데 리눅스 안에서 8900을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뚫려 있죠. 그래서 여기로 8900 가면은 리눅스 내부에서 8900 포트로 가서 이 포트가 도커 네트워크로 보내줘서 뚫려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내요. 그럼 윈도우 쪽에 포트가 뚫려 있으니까 그 포트에서 이쪽으로 또 보내줄 거고 리눅스 안쪽으로 들어오면 또 리눅스 안에는 어떤 포트가 뚫려 있을 거니까 그 포트에서 도커 네트워크로 그 포트가 도커 컨테이너 안쪽에 있는 엔진엑스로 80 포트 뚫려 있으면 엔진엑스로 보내주겠죠. 이해되시죠? 포트 포워딩은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포트 포워딩의 연결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들도 NIC는 아닌데 비슷한 거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거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완전히 똑같은 NIC는 아니에요. 이런 컨테이너들도 루프백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씩. 그 IP ADDR 했을 때 나왔던 거 있죠? 어디지?
이런 루프백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루프백은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IP는 127.0.0.1이에요. 하나하나 다. 왜 그럴까요? 컨테이너가 어떤 환경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는 전부 다 리눅스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독립된 환경이에요. 그러면 컨테이너도 각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루프백이 존재하는 거죠. 도커 안에 컨테이너가 여러 개 실행되고 있다 해서 도커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 묶여 있는 건 맞는데 이 안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해요. 독립적인 환경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컨테이너에 명령어 주입하는 거 있죠? exec 써가지고 대시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버전까지 확인해 봤을 때 데비안이었죠. 각각 리눅스 환경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머신이 존재하고 운영체제까지 있는 건 아닌데 각각 리눅스 환경으로 독립된 환경입니다. 그래서 루프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잠깐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 1번, 여기 2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1번 컨테이너가 있는 여기서 밖에 있는 인터넷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통신해야 될까요? 밖에 있는 이 인터넷까지 가야 됩니다. 우선 도커 네트워크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이 도커 네트워크가 리눅스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리눅스가 윈도우 쪽으로 보내줘야 되고, 그러면 윈도우가 인터넷으로 보내주는 거죠. 요청을 보냈으니까 받은 요청에 대한 응답을 돌려줘야죠. 인터넷이 다시 윈도우 쪽으로, 윈도우가 리눅스 쪽으로, 리눅스가 도커 네트워크 쪽으로, 그리고 다시 컨테이너로,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려는 게 뭐냐면 컨테이너의 네트워크 통신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컨테이너의 네트워크 통신 방법.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방법이 있는데 컨테이너와 외부, 방금 한게 잠깐 갈색으로 할게요. 이게 컨테이너와 외부의 통신 방법. 이게 컨테이너와 외부. 그리고 두 번째,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내부와 통신하는 방법. 세 번째, 컨테이너가 호스트 PC. 그러니까 컨테이너 입장에서 호스트니까 리눅스 환경이죠. CentOS. CentOS랑 통신하는 거. 그리고 컨테이너가 다른 컨테이너와 통신하는 거. 서로 다른 컨테이너 간의 통신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볼 건데, 자, 기준은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그 CentOS 내부에 QFT-PD가 도커 컨테이너 안쪽에 있는 그 마리아DB에 접속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거죠. 근데 그 반대예요. 마리아DB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DB가 도커 이걸 통해서 나와가지고 리눅스로 가서 리눅스 내부에 있는 QFT-PD랑 통신을 해야죠. 또 이렇게 받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리아DB 컨테이너가 리눅스 환경에 있는 QFT-PD랑 통신하는 게 3번이었습니다. 이거는 컨테이너 내부니까 루프백이죠.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어떤 걸 실행하겠다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고, 4번은 컨테이너끼리 서로 다른 컨테이너끼리 통신하는 것.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거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간의 통신 방법을 잘 다룰 줄 알아야죠. 무슨 말이냐면 컨테이너랑 컨테이너가 통신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리눅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걸 리눅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안에는 도커가 있죠. 네, 도커가 있습니다. 도커 안에는 컨테이너가 있고 웹서버, DB서버, 그리고 와스, 이렇게 세 가지 컨테이너가 최소 있어야죠. 세 개. 헷갈리니까 DB, 그리고 이거는 웹. 이렇게. 와스는 뭐 PHP, FPM 또는 뭐 장고 그런 거고, 이런 세 개의 컨테이너가 있는데 최소 웹이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을 받았을 때 직접 처리할 수 없었던 거는 와스에다가 부탁했죠. 바로 응답해서 보여주는 뭐 index.html 말고 뭐 .php 문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파일을 보여주라고 요청하면은 이게 없으면 다운로드 해버리니까 그러지 않게 와스에다가 요청을 넘겨서 처리하는 건데, 이 와스는 만약에 뭐 DB랑 연결돼 있으면 DB 서버랑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조금 이거를 여기다가 요청을 받으면 와스가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DB 서버와 연결을 하고 받은 걸 다시 웹한테 돌려주는 이런 구조를 지향해야 돼요. 그러면 도커 안에 있으니까 이런 컨테이너들끼리 통신한 모양새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죠. 이런 걸 컨테이너로 구성해가지고 이제 이미지 하나로 빌드할 거예요. 그러면 빌드한 이미지는 비슷한 상황에서 도커 풀 명령어로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환경에서 실행시키면 서버 구축은 그걸로 끝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우리 상황은 이거랑은 좀 다르죠. 어쩔 박스 안에 리눅스가 돌고 있고 또 리눅스 안에 엔진엑스 있을 거고 QFT PD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도커 안에다가 엔진엑스가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도커 엔진엑스부터 설치해야겠죠. 그러면 일단은 돌아가고 있는 게 마리아DB 하나밖에 없네요. 파이썬은 꺼진 상태고 그럼 엔진엑스 없으니까 그냥 실행시키기만 하면은 얘가 알아서 다운로드 하겠죠. 엔진엑스 1이라는 컨테이너에 디태치 옵션 주고 포트 포워딩은 8900에서 80 포트로 가게 하고 RM 옵션으로 흔적 안 남기고 다운로드 하고 엔진엑스 1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진엑스 1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대시 환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apt-get 뭔지 아시죠? 패키지 매니저 염이 없으니까 컨테이너 내부에서 쓰는 패키지 매니저를 먼저 업데이트하고 그런 다음에 wget을 설치하겠습니다. wget 리눅스 상의 브라우저죠. 해보려는 게 이거예요. 컨테이너와 외부 컨테이너에서 외부로 나갈 건데 컨테이너는 브라우저가 없죠. 근데 리눅스 환경이니까 wget을 설치한 거고 그럼 이제 외부로 나가려면 브라우저에다가 IP를 담아서 요청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wget을 설치한 거예요.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엔진엑스 컨테이너 안에는 wget이 없었을 거니까 설치한 거고 그럼 이제 외부라고 하면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왜냐면 상대적이기도 하고 너무나 그만큼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외부라고 하면은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거 이런 걸 외부로 볼 거예요. 이쪽으로 요청을 보내 보겠습니다. 네이버로. 그러면 똑같이 wget 쓰고 네이버의 도메인을 입력해주면 되죠. 왜냐면 wget도 브라우저니까 도메인 주소 써도 돼요. 했을 때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저장된 거 보이죠? 똑같이 205K 나왔고 그렇다는 건 통신됐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이버.com 입력하면은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보여주는데 컨테이너에서는 보여줄 수 없으니까 리눅스 환경이라서 index.html을 다운로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신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엔진엑스 컨테이너에서 도커 네트워크 거쳐가지고 리눅스, 윈도우 NIC 다시 인터넷을 갔다가 또 이렇게 결과를 돌려받은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내부 이렇게 통신하는 건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지체되겠네. 그냥 2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진엑스 컨테이너가 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한 개가 돌고 있는데 그러면 index.html 이걸 저장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근데 엔진엑스 컨테이너도 루프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요청을 보냅니다. 요청을 보내는데 자기 자신이니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127.0.0.1에다가 해버리면 컨테이너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들어오면은 index.html 이름 겹치니까 1이 붙은 거고 또 다운로드 합니다.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랑 통신을 한 거고요. 이거를 진짜로 확인해 보려면 ls에서 리스팅 해보면 보이죠? 실제로 다운로드한 파일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방법은 굉장히 당연한 거죠. 이게 안 됐다고 했으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네이버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을 거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가 돌고 있는 환경도 리눅스니까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인 wget을 사용했죠. 그게 안 됐으면 이것도 안 됐죠. 윈도우에서도. 그런 경우는 해당 페이지 서버에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 얘기는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통신 방법은 CentOS 환경에서도 해봤어요. 그때도 똑같이 wget 해가지고 127.0.0.1 이걸로 보내봤고, 세 번째는 이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컨테이너와 호스트 PC, 컨테이너와 CentOS 간의 이 통신, 이거는 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현재 환경에서 좀 테스트 해볼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그 와스, 요거 하나가 필요한데 지금 CentOS에는 없죠. 그래서 CentOS 환경에 와스로 쓸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 그 와스를 설치할 만한 무언가 필요한 거 해놨습니다. 와서 보시면 저는 PHP FPM으로 할 건데 요거를 설치해야겠죠. 설치하기 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늘 하던 것처럼 삭제하고 하이픈을 PHP 좀 위로 가야 되나? PHP 설치가 삭제 먼저 할게요. 이 작업은 뭐냐면 이 환경에다가 지금 이거는 지울게요. PHP를 설치하는 거예요. PHP FPM 분홍색으로 똑같이 와스. 근데 이거는 PHP FPM이죠. 설치해서 얘랑 이렇게 둘이 통신하려고 하는 거라서 CentOS 환경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삭제까지 했으면 설치해야죠. 설치. 설치까지 하고 그
그다음에 실행 및 활성화 해주고, 그다음에 뭐 프로세스 및 포트 확인하는 거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처음에 PHP FPM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포트가 PHP FPM의 경우는 9000이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했던 설정이 있었습니다. 설정은 왜 했죠? 이거 근본적으로 이걸 어디다 하는 설정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경로를 봤을 때 루트의 etc의 nginx의 conf.d 안에 했죠? nginx 설정 폴더였어요. nginx가 PHP 파일을 못 다루니까 PHP FPM한테 넘겨줘야 되죠. 그러면 아쉬운 쪽은 nginx니까 nginx에다 설정을 해서, 그래서 설정 폴더의 경로가, 설정 파일의 경로가 nginx인 겁니다. 그리고 이 vhost.conf 설정, 여기는 진짜 nginx 설정이었죠. 해당 파일로 가서 내용을 추가했어요. 전에 할 때. 그래서 만든 설정 파일을 vhost.conf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그러면 똑같이 이 푸티 환경에서 푸티 환경에 있는 PHP FPM이랑 마리아DB 또는 뭐 nginx 둘이 이렇게 통신을 하려고 한다면 nginx가 어디에다가 일을 보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죠. 리눅스에 있는 nginx PHP FPM 여기로 일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와스를 CentOS 환경에 만든 거고요. 그래야 윈도우 브라우저에서 들어온 그 요청이 nginx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로 들어왔는데 그 요청이 있고 그 요청에 따라서 CentOS 환경에 있는 와스랑 통신하는 거니까. 그러면 또 이제 PHP 문법으로 작성된 그게 있어야겠죠. 프로그램 같은 거. 그거는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거고, 그러면 nginx 컨테이너가 도커 네트워크로 간 다음에 여기서 CentOS 환경에 있는 이 PHP FPM으로 보내줘야겠죠, 요청을.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와 CentOS가 통신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 설정은 nginx 컨테이너한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럼 nginx는 컨테이너 안에 있기 때문에 설정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 nginx 여기다가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거를 nginx 컨테이너 실행할 때 마운트 볼륨 안 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해야 되고, 일단 홈으로 간 다음에 바로 컨테이너로 안 들어가고 설정해 놓은 게 있죠. 이거는 아닌데,
밑으로 마운트 볼륨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홈에 그러면 폴더가 하나 생겼죠? 워크 폴더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안에다가 파일을 만들 거예요. bhost.conf.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서페이지에서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샵으로 돼 있네. 샵이 써져 있네. 이거는 잠깐 수정 좀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게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vhost.conf 이거지. 이거 가져다 쓰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리슨 옆에 있는 이 9000 있죠? 이거는 엔진X에 접근하기 위한 포트예요. 설정 붙인 거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여기. 이런 설정 파일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CentOS 환경에다가 설정 파일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운트 볼륨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호스트 환경에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내가 별다른 노력 안 하고 그대로 복사되게 하려는 거, 들어가게 하려는 거. 마운트 볼륨으로 작업하면은 엔진X 켤 때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미리 호스트 환경에다 해 놓으면. 그리고 이 10.0.2.15 이거 IP는 컨테이너 안에서 돌고 있는 엔진X가 PHP FPM에 요청 보낼 때 어디로 보낼지 그걸 정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로 보낼 때 필요한 주소를 쓴 겁니다. 기본적으로 9000 포트 쓰고 있는 거고요. 얘는 9000 PHP FPM이니까. 그래서 저장하고 나가고. 그러면 엔진X 폴더 안에 또 conf.d 안에 있는 default.conf 파일 있죠. 그거를 가져올게요. etc의 nginx의 conf.d에 여기에 default.conf가 있었죠. 그리고 홈에 코리아 IT의 워크에 nginx의 conf.d 여기에다가 default.conf라는 파일로 복사를 했습니다. default.conf를 가져온 이유는 뭘까요? default.conf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 마운트 볼륨을 걸고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엔진X한테 폴더를 연결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이 폴더 얘가 없으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엔진X 설정 폴더가 생길 때 그 안에도 또 default.conf라는 파일이 사라지니까 마운트 볼륨을 걸면 호스트 PC에 있는 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컨테이너 안에서는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 실행했을 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넣은 겁니다. 복사할 때 경로 가져오는 게 가능하고요. 엔진X 컨테이너로
엔진엑스가 컨테이너 돌고 있어요. 돌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ETC에 엔진엑스에 컴프.d가 있겠죠. 마운트 볼륨이 아니라 기본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ls 해서 리스팅 해서 보면 디폴트.comp가 있는데 지금 빔 없죠? 빔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바로 설치하고 그러면 이제 빔 설치됐으니까 굳이 ETC로 할 필요가 없겠는데 디폴트.comp에서 열어보면은 똑같진 않죠. 완전 똑같진 않은데 일단 나가고 다시 들어와서 엔진엑스의 컴프.d에 디폴트.conf 센터OS 환경에 있는 걸 가져가야죠. 이거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이거 아니지 잠깐 헷갈렸네. 죄송해요. 다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거를 센터OS 환경으로 가져간 다음에 센터OS 환경에다가 다시 덮어쓰기 해야 안 잃어버릴 거니까. 순간 헷갈렸네. 코리아 IT 워크 컴프.d에 이 내용을 갈아 엎을 거예요. 이럴 줄 알고 수업 페이지에다가 복사를 해놨죠. 수업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또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저장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 컨테이너 실행하는 거 가져다가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잠깐 아하 돌아가고 있는 거를 먼저 삭제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했네. 그러면 이제 RM 옵션으로 실행했으니까 엔진엑스 1 안 남아있고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남아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엔진엑스 1 돌아가고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잘렸지만 9000이라고 나와있죠. 9001
9001이 아니라 여기 9000이라고 나와 있죠? 9001. 그래서 9001에서 9000으로 보내지면 포트 포워딩 할 때 이 9000 얘는 엔진X를 보고 있는 겁니다. 기본 포트인 80을 쓰게 되면은 vhost에 걸어놓은 9000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9001이라는 포트로 넘어왔을 때 9000으로 보내는 겁니다. vhost.conf 여기 9000으로 설정해 놨으니까 설정 파일을 타고 9000으로 넘어가면 그때 CentOS 환경에 있는 PHP FPM으로 연결되는 거죠. 뭔 말인지 좀 헷갈리니까 그림으로 보고, 도커 안에 있는 이 엔진X가 CentOS 환경에 있는 PHP FPM에 요청을 보내려면 도커 네트워크로 먼저 가야 되죠. 여기 거치고 리눅스 NIC 거쳤다가 CentOS 안에 있는 PHP FPM으로 여기로 가야 되죠. 그러면 9001에서 9000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 9000은 CentOS 환경에 있는 9000 포트인 거죠. 그리고 PHP FPM의 기본 포트니까 별도로 설정을 안 한 거고요. 그래서 포트를 다르게 했다. 그러면 지정된 포트로 입력하고 들어갔을 때 9000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결국에 포트 포워딩이라는 게 어떤 요청을 보낼 때 A라는 포트로 보내면 그 A에 들어온 요청이 실제로 어떤 포트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커 이런 거 없이 초반에 포트 포워딩 해서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엔진엑스 화면 볼 때 윈도우 쪽에다 포트 뚫어놨던 게 리눅스 쪽으로 보내줬잖아요. 그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너무 헷갈리면. 처음에 했던 포트 포워딩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러면 호스트 환경에서 디폴트 했던 거, 디폴트.conf 했던 거, 그게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운트 볼륨으로 했으니까, BIM은 설치는 일단 설치하고 unable to locate 앱 업데이트 안 해서 그런가? 업데이트 해놓고 봤을 때 들어와 있죠? 여기를 보면 이제 웹루트 폴더의 경로죠. 그러면 웹루트 폴더의 경로를 기본으로 돼 있는 거를 쓸까? 아니면 전에 했던 것처럼 할까? 잠시만요. 조금 고민이 되는데, 바꿀까? 일단은 뭐
일단 만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0에 퍼블릭. 그러면 여기 안으로 사이트 0이지?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wget은 없을 거니까 이 상태로 내면 잠깐만 205K가 나왔다는 건 잠깐만 웹루트 폴더가 이걸로 설정되어 있는데 보냈는데 다른 건데 잠시만요. 갑자기 헷갈리네. 엔진엑스 오케이 이런 폴더로 그 마운트 볼륨 해가지고 컨테이너 만들었죠. 그러면 이런 폴더가 있을 거니까 오케이. 없었는데 만들어야 연동되니까 그래서 된 거고 잠깐 헷갈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나오고 CentOS 환경에서 PHP는 돌고 있을 거예요. 켜놨으니까 일단 루트로 가서 일단 파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파일에 PHP FPM 이거 오케이. 그러면 설정 파일이 변경돼 있으니까 재시작하고 PHP FPM의 설정 파일인데 여기서 리슨을 검색했을 때 여기 보시면 127.0.0.1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0.0.0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allowed client 여기 앞에다가 세미콜론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나가고. 그러면 이제 웹에 사이트 1로 퍼블릭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PHP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구구단.php예요. 여기에다가는 서페이지에 있는 구구단.php 파일 이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러면 9001로 보내야 되죠. 그러면 사이트 1 확인됐고, 여기에다가 PHP 파일을 봐야 되니까 뒤에다가 이런 요청을 하면 되겠죠. 구구단.php. 근데 500이 가 나왔다고? 다시 99.php 요청을 잘못 보냈네. 아닌데? 맞는데? 구구단.php 잠시만요. 잠깐. 이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설정 파일을 한번 마지막에 재시작했어야 됐는데 변경했으니까 잘 나오고, 그리고 디폴트.conf 있었죠. 그거 안 돼가지고 이제 원래 여기서 하면은 좀 잘 안 됩니다. 매끄럽게. 그래서 가져다 쓴 내용이 이거예요. 이건데 컨테이너 안에 있는 nginx에서 그 nginx에 있는 default.conf를 복사해가지고 CentOS로 복사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 아, 깜빡했다. 지난 시간에 그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장고 프로젝트 설정까지 하는 거 있었죠? 그거 스냅샷 찍어놨어야 했는데, 깜빡해가지고 안 찍어놨더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해야겠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고 프로젝트 그거 했을 때 그 상황이 잠깐 어떤 상황이었지? 엔진X 컨테이너가 없죠, 일단은. 근데 지금 엔진X 껐으니까 마리아DB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삭제 안 됐고, 파이썬도 삭제했고, 오케이. 그러면 다시 엔진X를 컨테이너로 옵션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할 거고, 이름은 엔진X 1, RM은 컨테이너 종료하면 흔적 남기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CentOS 환경에 마운트 볼륨으로 연결할 폴더 있어야 되고, 그 폴더에 현재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이 엔진X 설정 파일이 복사해서 들어가도록. 그리고 지금 이 컨테이너 안에는 안 들어가 있죠. 왜냐면 실행할 때 볼륨 옵션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이제 돌아가고 있는 엔진X 컨테이너 안에는 설정 파일이 있을 거니까 들어와서 etc의 엔진X 안에 conf.d 여기 가면 default.conf가 있어요. 이 파일을 가져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크 안에 엔진X 있죠? 있으니까 여기 만들 필요 없고 pwd 워크 안에 있으니까 엔진X로 들어가 보자면 현재 만든 폴더가 있겠죠? conf.d가. 그리고 엔진X 1은 컨테이너 이름일 거고, 그러니까 docker cp 카피예요. 엔진X 1 여기다가 이제 R 옵션을 주면은 폴더 복사였고 안 쓰면 파일 복사였으니까 이 엔진X 1에다가 etc 엔진X의 conf.d 컨테이너 안에 있는 폴더까지만 적고 그 다음에 홈에 코리아 IT의 워크의 엔진X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 엔진엑스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 경로 있죠. conf.d라는 폴더를 이 뒤에 나온 이 폴더, 이 경로로 가져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복사가 잘 됐는데 자, 확인해 봐야죠. conf.d 폴더를 열어보면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default.conf 파일이 그대로 가져와 있죠. 별도의 설정 추가하지 않은 nginx 실행하면은 그 컨테이너, nginx 컨테이너가 만들어질 거고 그 안에 이제 경로에 default.conf가 만들어지고 컨테이너 환경에 있는 default.conf를 호스트 환경으로, CentOS 환경으로 가져오는 방법. 이걸 왜 알려줬냐면 굳이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하는 게 불편하니까 Qt 환경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편한 방식으로 쓰면 되고요. 가져왔으니까 엔진X를 켤 때 이 폴더가 마운트 볼륨으로 연결만 되게 하면 default.conf 세팅 되겠죠. 이런 폴더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비호스트 컴프 문서 작업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스냅샷을 안 찍어뒀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스냅샷을 찍어뒀으면 좀 처음부터 다시 하는 듯한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사이트 1에 퍼블릭으로 가서 여기에 index.html 있을 거고 마운트 볼륨으로 연결하면 컨테이너 안에 이런 폴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돌고 있는 이 엔진엑스 컨테이너는 마운트 볼륨 없이 했으니까 엔진엑스 1 이거 끄고 엔진엑스 컨테이너를 다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9001로 타고 들어가면 9000으로 가요. 9000으로. 9000은 bhost.conf에 세팅되어 있고 엔진엑스 1이라는 컨테이너가 돌고 있을 거고 그 안으로 접근할 때 9001로 가면 PHP FPM, CentOS 환경에 있는 9000으로 가는 거죠. 9001에서 9000 잘 포트 포딩 잘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PHP FPM 지금 설치되어 있을 거니까 외부에서 접속을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스냅샷을 안 찍어 나가가지고 굳이 이걸 이렇게 확인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index.html 보면은 사이트 1 들어있죠. 여기도 당연한 거고 vhost.conf 있죠. 여기 설정한 9000 이 9000을 타고 설정한 웹루트 경로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기 왜냐면 컨테이너 환경에서 출발해가지고 웹서버가 출발해서
해당 웹노트 폴더, 이건 CentOS 환경에 있는 PHP FPM이랑 통신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설정까지 다 했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설정은 당연히 필수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9001 했을 때 접속이 되게 할 거예요. 아직 안 되는 이유는 포트 포딩을 안 했으니까. 포딩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거는 엔진엑스 1이라고 하고 호스트 포트를 9001로 9001로 하고 게스트 포트에도 9001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2번 눌러주고. 그럼 안 됐는데 갑자기 된 이유는 뭘까요? 사이트 1이 나온 이유. 네트워크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청을 보낼 때 127.0.0.1 이걸로 보냈어요. 로컬이죠. 근데 이 브라우저 기준으로 로컬은 윈도우죠. 윈도우 환경이에요. 윈도우 환경에 있는 9001번 포트로 갔으면 이 9001번 포트가 어디로 보내주는지 봐야 되죠. 말고 포트 포딩 할 때 봤잖아요. 9001번 윈도우로 보낸 9001번은 게스트가 리눅스의 9001번입니다. 여기서 이 게스트는 윈도우 기준 게스트니까 리눅스죠. 그러면 리눅스의 9001번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윈도우의 리눅스 9001번 포트, 리눅스의 9001번 포트로 가면은 어디로 보내냐면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엔진엑스 1이라는 컨테이너 실행할 때 포트 포워딩 옵션에다가 9001에 9000을 썼잖아요. 요게 리눅스의 9001이다. 그러면 9000으로 갈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웹노트 폴더가 웹의 사이트 1의 퍼블릭인 거고, 이 경로 안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꺼내본 거예요. NAT 방식이랑 호스트 전용 어댑터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포트 포딩 여기서 잠깐 이거는 여기 게스트 IP 있죠? 이 부분 비워도 돼요. 또는 뭐 이렇게 이 IP 써도 되고 EMP0S3 IP. 왜냐면 윈도우 환경에서 9001번 타면은 리눅스의 9001번으로 가니까. 그래서 리눅스의 9001번으로 가고 나면 중요한 건 엔진엑스 컨테이너 생성할 때 추가했던 포트 포워딩 옵션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PHP 있으니까 설치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CentOS 환경에서 PHP FPM 돌고 있을 거고, 엔진엑스는 컨테이너에서 돌고 있고, 설정도 건드릴 필요 없고. 잠깐 설정?
설정은 엔진에스에다가 해야 되니까 설정은 해야겠네요. UTC에 php fpm.d에 여기 주석 처리돼 있고 listen 여기도 돼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고 이게 자꾸 좀 지루하죠. 스냅샷을 한번 찍어놨으면 됐을 텐데 그건 어쩔 수 없고 딱히 이제 더 보여드릴 건 없죠. 왜냐면 이 화면 그대로 보이긴 할 거니까. 마운트 볼륨을 했으니까 보였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단의 값을 이걸로 그러고 나서 새로 짐을 해버리면 잘 나오는데 문제없이 통신되는 거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설정 파일 가져오는 거 두 가지 방법 얘기했고 보통 이제 메모장 같은 데다가 복사해서 하는 것보다 도커 cp 명령어 이용해서 가져오는 게 더 편하죠. 컨테이너와 호스트 PC가 통신하는 방법이었습니다.